네. 부활절날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한 미국의 전투기 조종사 구출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과 한국의 언론들이 이번 사건을 두고 처음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겉봐 F-15 전투기가 격추당했네. 이란의 방공망을 다 제거했다고 했더만 아직 방공망이 좀 남아 있었나 보네. 이렇게 F-15 전투기가요. 이건데 굉장히 큰 전투기거든요. 4.5세대 전폭기죠. 전폭기. 폭장량이 무려 13톤이 넘는 굉장히 큰 전투기죠. 이게 군사작전 중에 이번처럼 격추를 당해서 파괴된 적은요, 처음이에요, 처음.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언론들이 얘기하는 게, 아이, 것 봐라. 이란의 방공망을 다 제거했다고 했더만 아직 남아있네, 많이 남아있네. F-15 전투기가 이번에 처음으로 격추가 됐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자, 요번에 그 이스파한 그 F-15 전투기가 격추된 곳이 요 이스파한 지역이거든요. 요 이스파한 지역은요. 요 이스파한 지역은 이번 군사작전에서 그렇게 중요한 지역이 아닙니다. 이번 군사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어디냐? 많이들 아시다시피 호르무즈 해협이죠. 여기 호르무즈 해협. 여기가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작전 지역이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작전 지역이 여기 하르그 섬이 있는데 하르그 섬하고 부셰르 항구가 있는 요 지역이고요. 또 그 다음에 중요한 지역이 여기 테헤란 수도죠. 이란 북쪽에. 그러니까 요 호르무즈 해협 부셰르 항구 있는데 테헤란 수도 이런 데는요. 방공망이 다 제거가 됐어요. 저 호르무즈 해협 같은 데는 A-10 공격기하고 아파치 헬기들이 그냥 마음껏 날아다니거든요. 저공비행, 저속비행으로 마음껏 날아다니면서 작전을 한단 말입니다. 왜냐면 거기는 방공망이 다 제거가 됐기 때문에. 부셰르항, 하르그섬 있는 데도 마찬가지고 테헤란 수도도 마찬가지고. 물론 테헤란은 좀 머니까 거기는 A-10 공격기라든가 헬리콥터들이 못 들어가죠. 너무 머니까 거리가. 그런 데는 방공망이 완벽하게 다 제거가 됐죠. 그러나 이스파한주는요. 자, 거기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이스파한주는 그렇게 중요한 지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번 군사 작전에서. 그러니까 방공망이 좀 남아 있을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조차도 휴대용 대공 미사일에 당한 것 같다고 F-15 전투기가 휴대용 대공 미사일에 격추를 당한 것 같다고 말을 하는데 이거 제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뭐냐면은 자, 휴대용 대공 미사일에 F-15 전투기가 당했다는 거는 F-15 전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5세대 전천후 전폭기로서 이거는 최소한 상공 3km 이상 5km 정도에서 작전을 한단 말입니다. 혹은 10km. 굉장히 높은 상공에서 보통 작전을 많이 해요. 이게 저공비행, 휴대용 대공 미사일에 당할 정도로 저공비행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이번에 왜 F-15 전투기가 쓸데없이 저공비행을 하다가 당했냐? 휴대용 대공 미사일에 당했냐? 이거는요. 아마도 제 뇌피셜인데 미국이 특별히 기만 작전을 쓰다가 당한 것 같습니다. 원래 미국의 관심은 호르무즈 해협 아닙니까? 근데 이스파한주는 어떤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까? 그동안 450kg, 60% 고농축 우라늄 핵물질 그것이 이스파한주 어딘가에 묻혀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미국이 탈취하기 원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란의 관심을 이스파한주로 돌리기 위해서 원래 미국의 관심은 호르무즈 해협이지만 이란 혁명 수비대의 관심을 하르그섬이나 이스파한주나 이런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일부러 F-15 전투기를 저 커다란 전투기 F-16보다 훨씬 커요. 2배 이상 커요. 저 커다란 전투기를 일부러 낮게 저공비행을 시킨 것 같아요. 이란 혁명 수비대에 관심을 끌려고 그러다가 요번에 휴대용 대공 미사일에 요격을 당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번 그 F-15 전투기 조종사 구출 작전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서두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작전은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했던 군사 작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했습니다. 제가 그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4월 3일 지난주 금요일 제가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이스파한 주에서 F-15 전투기의 격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때 앞자리에 탔던 조종사는 금방 구출이 됐는데요. 뒷자리에 탔던 무기체계 장교라 그러더라고요. 위소라 그러더라고요. Weapon System Officer. 그래서 위소, WSO 혹은 WISO라고 하는데 위소. 원래는 WESO가 돼야 맞죠? 웨펀이니까. 어쨌든 그 위소 담당 대령이 실종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대령이 24시간 동안 연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령을 찾느라고 굉장히 많은 군사작전이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이 군사작전 초기에 A-10 공격기 한 대와 블랙호크 헬기 두 대가 요격을 당했죠. 그래서 A-10 공격기는 파괴가 돼서 그 조종사 또 구출이 됐고요. 그 블랙호크 헬기 두 대는 요격을 당하긴 했지만 그거는 기지로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예, 작전 초기에 있었던 일이고 이 이후로 24시간 동안 계속 그 대령으로부터 연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펜타곤과 트럼프 대통령은 긴장하기 시작했죠. 이 대령이 혹시라도 이란 혁명수비대에 붙잡히면 정말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과 펜타곤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이때 있잖아요. 미국과 한국의 언론들이 아주 그냥 모두 트럼프를 비난하기 바쁘더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이란 전쟁, 이제 그 조종사가 이란 혁명수비대에 잡히면은 이번 이란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뒤집힌다. 이란이 드디어 주도권을 손에 쥐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 가장 큰 정치적 위기에 빠지게 된다. 막 이런 얘기를 언론들이, 미국의 언론들, 한국의 언론들이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 마침 어제 주일 예배했지 않습니까? 또 부활절 예배고 그랬는데, 어제, 저희 교회 이제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때, 정말 저 기도 많이 했습니다. 부디 그 조종사 구출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정말 많이 했고요. 예, 그리고 나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이번 이란 전쟁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승리하는 거 넘어서 이란 그 신정체제가 무너지기까지, 그리고 이란 국민들이 완전히 해방되기까지 끝까지 이 전쟁을 완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이 전쟁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에게 정말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저도 어제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네, 하여튼 그랬고요. 네, 그렇게 24시간 동안 그 위소 담당 대령에게서 어떠한 신호도 잡히지 않고 연락이 없던 그 어느 시점에 그 대령으로부터 신호가 잡힌 겁니다. 위치 확인 신호. 그 위치 확인 신호가 어디서 잡혔냐면요. 자, 여기가 이스파한 주인데 이스파한 남쪽에서 그 대령의 신호가 잡혔던 겁니다. 어디냐면요, 정확하게 요 샤레자 도시의 북쪽 22km 지점, 바로 에맘자드 알리아크바 북쪽, 정확하게 요 지점 어딘가에서 그 위소 담당 대령의 실종됐던 대령의 신호가 잡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대령이요. 자, 여기가 이제 샤레자 도시고요. 여기가 에맘자드 알리아크바 요 북쪽에서 신호가 잡혔던 건데 그 대령이 아마도 요 산 어딘가에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산 정상 2000m 높이 그 지점 바위 틈에 숨어 있었다 그랬거든요. 여기 보니까 요 산이요. 예, 실제 해발 2000m가 넘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예, 여기 카메라 고도가 2300m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산들이 2000m가
2000m가 넘는 굉장히 높은 산들인 거예요. 여기 어딘가에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크레비스라고 하는 요런 바이툼 있지 않습니까? 요런 데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CIA에서 그 대령의 신호를 처음으로 포착을 했고 그 신호 정보를 바로 펜타곤에 알려줬죠. 그래서 미 중부사령부는 급하게 특수작전팀을 꾸려서 그 이스파한주 남쪽의 샤레자 도시 북쪽 그 지점으로 특수부대를 보낸 것입니다. 네, 그래서 1티어 특수작전팀으로는 네이비 실팀이 급하게 조직이 돼가지고 바로 요 HH-60 졸리 그린 특수작전 이게 특수작전 핵인데 어떠한 지형에서도 주야간 저공 비행을 해서 침투할 수 있는 굉장히 비싼 그 헬리콥터라고 하더라고요. 블랙호크 기반으로 만들어진 저공 침투로 아주 특화된 핵이라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비싼 핵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타고 네이비 실 팀이 한 10명에서 20명 정도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샤레자시 그 북쪽 22km 지점에 있는 그 산악 지역으로 침투를 한 것이죠. 그리고 요 C130 수송기 2대가 동원된 걸 보니까 2티어 특수작전팀, 바로 그 지역 방어를 해주는 1티어 팀이 들어가기 위해서 지역 방어, 밖에서 지역 방어를 해주는 2티어 특수작전팀, 아마도 75 레인저 연대나 그린베레가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왜냐면 요 C130 허큘리스 수송기가 2대가 동원된 걸 보니까 한 150에서 200명 정도의 2티어급 특수작전팀이 투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바로 요게 요 C130 허큘리스 수송기는요, 활주로가 아닌 그냥 일반 평지, 어느 정도 평평한 곳이면은 일반 필드에서도 이게 이착륙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뛰어난 수송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C130 수송기가 투입이 된 거예요. 제가 여기서 보여드렸다시피 자, 요 샤레자시 요 샤레자시 북쪽 지역 여기에 그 구출 작전팀이 투입이 된 건데 여기 보면은 여기가 다 평지예요. 여기 다 논이고요. 논밭이고요. 그러니까 이곳 어딘가에 그 C130 수송기가 충분히 착륙을 할 수 있었던 곳입니다. 물론 이 작전 중에 요게 밭에 착륙하다 보니까 논밭에 착륙하다 보니까 진흙에 빠져가지고 C130 2대를 버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3대를 추가로 보냈죠. 하여튼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C130 수송기를 바로 활주로도 없는 이런 평지에 보내가지고 그 구출 작전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는 겁니다. 뭐냐면은 특수작전팀, 제2티어급 특수작전팀, 75 레인저 연대나 그린벨의 특수작전팀이 150에서 한 200명 정도가 투입된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원래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뭐냐면은 이런 특수작전팀이 150명 이상, 200명이 급하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상륙작전을 위해서 이 2티어급 그린벨의 75연대 특수작전팀이 중동으로 파견이 된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급한 긴급 상황에 특수작전팀 100명 이상, 200명 이상을 급하게 꾸려가지고 이 작전에 투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는요, 이렇게 미리 특수작전팀이 중동에 와 있지 않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거냐면은 원래는 미국 본토에서 날아와야 돼요. 미국 본토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미국 본토에서 수송기를 타고 15시간 이상을 중동으로 날아와야 돼. 이 긴급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급하게, 그것도 200명을 꾸릴 수 있었겠습니까? 급하게 팀을 만들어야 되니까 100명도 꾸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수송기를 타고 미국에서 날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전 브리핑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수송기 안에서 작전 설명을 다 해야 돼. 지금 이 대령이 실종된 곳이 이스파한주 남쪽에 샤레자시 그 북쪽 어딘가에서 실종이 됐다. 우리가 저 산으로 침투해야 되는데 산으로 침투하는 거는 1티어 팀, 네이비시 팀이 침투를 할 거고 우리는 그 바깥에서 이란 혁명 수비대가 침투하지 못하게 외곽 방어 작전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 이런 작전 설명을 미리 브리핑을 받을 수가 없어. 너무 급박하니까. 수송기 안에서 15시간 이상 날아오면서 그 작전 브리핑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그래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제대로 작전 설명도 듣지 못하고 그 지역에 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작전의 성공률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수백 명이나 되는 2티어급 특수작전팀이 미리 중동에 와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호르무즈 상륙작전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네. 그리고 공중 호위 방어, 근접 공중 호위 방어를 해주기 위해서 그 2티어급, 1티어급 특수작전 팀들이 지상전을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지상전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란 혁명 수비대가 지상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바로 요 A10 공격기와 이게 뭐야 AH6 리틀버드라고 하는 경공격 헬기인데요. 요런 헬기들 수십 대가 동원이 돼서 지상에서 침투할 수 있는 이란 혁명 수비대를 근저 상공 호위 방어를 해줬다고 합니다. 수십 대가 동원이 돼서. 자, 여기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원래 근접 호위 방어를 위해서 가장 최적화된 무기가 뭐가 있습니까? 물론 A10 공격기 있고요. 그 다음이 뭐죠? 아파치 헬기. 아파치 공격 헬기거든요. 아파치 공격 헬기가 요번에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에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AH6 리틀버드 경공격 헬기가 요번에 동원됐다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원래는 아파치 공격 헬기가 와야 되는데 왜 AH6 리틀버드 공격 헬기가 온 거예요? 경공격 헬기가 온 겁니까? 바로 이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자, 지금 아파치 헬기는 아파치 공격 헬기는 대부분 이란 남쪽, 이란 남부의 호르무즈 해협 상륙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쪽에 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파치 헬기는 작전 반경이 그렇게 넓지 못해요. 속도도 좀 느리고 비행기보다 훨씬 느리죠. 속도가 헬리콥터니까. 그러니까 이런 긴급한 작전 상황이 벌어졌을 때 급하게 저 이란 중부 1000km 이상 떨어진 이스파한주로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파치 헬기는 물론 A10 공격기도 호르무즈 해협이 있었겠죠. 이쪽에서 벌어질 조만간 실시된 상륙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있었겠지만 A10 공격기는 아파치 공격 헬기보다 작전 반경이 훨씬 넓어요. 2000km 이상 날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4000km 이상도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A10 공격기는 아주 연료를 안 쓰는 그냥 항속 비행을 했을 경우에는 4000km도 날아갈 수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A10 공격기는 날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에 있었지만 속도도 훨씬 빠르고. 그러나 아파치 헬기는 헬기 특성상 먼 지역으로 날아가서 작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파치 헬기가 지상 호위 작전에서는 가장 최적화된 장비이기는 하지만 아파치 헬기가 동원이 못 됐던 것입니다. 대신에 AH6 리틀버드 경공격 헬기가 동원이 됐던 거예요. A10 공격기는 날아갈 수 있었고 그 작전 지역으로.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A10 공격기가 수십 대가 이미 준비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왜? 지난주에 A10 공격기 10대인가, 12대인가, 16대인가를 미국 본토에서 추가로 더 증원을 했거든요. 이번 작전을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 상륙 작전을 위해서 추가로 12대, 16대를 추가 증원했는데 그것 때문에 A10 공격기가 여유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그 대령 구출 작전에 A10 공격기가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예상 못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도우신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C130 수송기가 요 논밭에 어딘가에 이제 착륙을 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2티어급 특수부대 75 레인저 연대나 그린벨의 작전팀이 나와서 요 밖으로 나와서 요 지역을 넓게 차단 작전을 했을 겁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접근하지 못하게. 예, 여기를 이제 차단 작전을 했을 겁니다. 아마 요 도로가 중요했겠죠. 요 도로, 요로 도로. 요 도로를 중심으로 차단 작전을 벌였을 거고요. 그리고 1티어 네이비실 팀 특수부대가 헬기를 타고 그 대령이 숨어 있는 이 산악 지역으로 침투를 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대령을 구출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 나타납니다. 뭐냐면요.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요. 한번 봐보세요. 차가 길게 늘어져서 러시아워 현상이 보이는 거거든요.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네. 길이 막혀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여기 읽어보시면요. 트래픽 잼이 발생했다 그래요. 교통체증이 발생했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란 시민들이 마구 도로로 달려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이란 혁명 수비대가 그 추락한 미군 조종사를 잡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란 시민들이 모두 차 타고 도로로 달려 나오는 바람에 교통체증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란 혁명 수비대가 미군의 구출 작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스파한 남부 도시에 그곳으로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도로가 막혀서 못 달려가는 거예요. 이란 군인들이 사람들 보고 빨리 벗어나라고 여기서 좀 비켜달라고 그렇게 재촉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원래는 이란 혁명 수비대가 그 이스파한 남부에 샤레자시 그 북쪽에 그 대령이 어딘가에 숨어 있으니까 이 대령을 잡으면은 너희들에게 수천만 원 포상금을 줄 테니까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 다 나와서 그 대령을 잡으라고 그랬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 도시에 있는 이스파한 그 도시, 남쪽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 대령을 자기가 잡아보겠다고 도시 사람들이 다 차 타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이 막혀가지고 이란 혁명 수비대가 그 이스파한 남쪽에 그 작전 지역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께 지가 넘어간 거죠. 원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거기에 사는 도시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추락한 대령을 잡으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괜히 그 말을 괜히 하는 바람에 그 도시 사람들이 다 나와 버리는 바람에 길이 막혔던 겁니다. 길이 막혀서 이란 혁명 수비대가 작전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길이 막혀서. 이것도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만약에 그 길이 뚫려 있었으면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요 길인 것 같아요. 요 길이 어딘가 막힌 거예요, 지금. 요 길 보이시죠?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남쪽으로 쭉 이어져 있는 길인데 아마도 요 길이 막힌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보니까 요 샤레자시 여기 어디선가 막힌 것 같아요. 여기 어디서. 이 도시 사람들이 다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 하나밖에 없는 길이 막힌 겁니다. 만약에 저 길이 뻥 뚫려 있었으면은 이란 혁명 수비대 차량화 부대가 수천 명이 그 작전 지역으로 빨리 이동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은 미군에게 큰 피해가 벌어졌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언론들이 잘 모르죠. 이런 거를. 이런 걸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그리하여 4월 5일 새벽에 바로 미국의 부활절로 넘어가는 그 새벽에 그 대령이 구출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쁜 마음으로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죠. We got him. 우리가 그를 구해냈다. 그리고 나서 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 말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글을 달았지 않습니까? God bless America. God bless our troops. Happy Easter to all. 하나님 아버지, 미국을 축복하소서. 우리의 군인들을 축복하소서.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행복한 부활절이 되기를. 네.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이 이겼습니다. 이번 이란 전쟁. 그리고 미국은 곧 조만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상륙 작전을 시작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 9시까지, 오전 9시까지 또 최후 통첩 시간을 줬죠. 이란 혁명 수비대 항복하라고. 만약에 항복 안 하면은 지옥을 너희에게 선사하겠다고 그렇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언론들이 하는 얘기로는 이 최후 통첩 시간이 지나가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정유시설하고
발전소들을 폭격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줄곧 하는 얘기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상륙 작전이 시작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 호르무즈 해협 상륙 작전은 크게 성공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빨리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을 파견하기 바랍니다. 네, 방송 마치겠습니다.